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리스크, 국내외 기업 실적 둔화세,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등 다양한 악재성 재료들이 지수의 발목을 붙잡는 모양새인데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2월 말까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오늘도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역시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진단, 대응책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적풍 유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계좌와 함께 우리 주식 투자를 주식답게 강의를 진행하는 적풍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항상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죠? 바로 앞으로에 있을 재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취하자. 항상 뒤늦게 따라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사자, 쌀 때 사자 이런 것들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오늘 하락하면서 오늘 매수 기회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 가지면서 보셔도 좋겠고요. 막 올라갈 때 산 사람과 내려갈 때 싸게 산 사람들과의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작점에 서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요. 요즘에 이제 뭐 테마 쪽으로 많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포커스가 제일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이슈나 테마도 물론 봐야죠. 그게 뭐 제 전문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그죠? 직원들이 월급은 잘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회사가 이제 넘어갈 위기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 실적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종목 진단 역시도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문자나 전화, 상단 번호, 하단의 번호로 많이 이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강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던 종목 2개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문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비중 우리 몰빵 들어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 투자하신 분이 계셨는데 뒷자리 우리 1199님께서 한국전력 제발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34,700원에 100%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한국전력 네,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뭐 원전 사업도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악재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많이 앞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절대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괴소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이 원전주라는 게 사실은 원전 해체 쪽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수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여기 이제 23,000원대에 저 바닥을 만들고 한 3개월 연속 4개월 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살짝 꺾이는 과정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좋았던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살짝 쉬었다 갈까? 이제 그러고 있는 시점에서 편입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 한국전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큰 결정을 하나 내리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종목을 단기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간 끌고 가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느냐.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더 밀리면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은 중간에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정리하고 아예 다른 종목 거래하다가 이 종목이 충분히 내려와서 바닥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 33,000원이라는 가격이 오늘 종가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3만 원을 이탈한다면은 한 3만 원까지는 내려갔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대비해서 10% 이상 아직 하락 구간은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실 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들어갔을 때 이미 추가 매수를 염두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바닥에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3만 원대에서 재진입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뭐 어차피 장기 투자를 보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누가 뭐래도 그냥 쭉 보유하고 계시면은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바닥 만들고 한 3개월째부터 전 다시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쭉 가져가셔서 한 37,000원 정도,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3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 팔고 나머지 물량들 3만 원에 사서 다시 이제 올리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건 선택의 뭐 그런 어떤 차이이지 결과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종목 알아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제 또 여기 뒷자리 9254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연인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아내 이름이 서연이라 2년 전 서연이라는 종목을 9,000원에 30% 매수에 물려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상장사 중에 코코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7, 8, 1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코코라는 종목이 있었었는데 이름 되게 이쁘잖아요. 멍멍이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코코라는 종목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보고 고르시는 건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서연이라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는 분들께 좋은 거고요. 이미 과거에 사서 보유하신 분들께는 이게 좀 희망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분석을 드려볼게요. 이 서연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오늘 제 방송의 주제 내용과 좀 맞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후에 진행되는 오늘 11시 반에 또 제가 공개 방송 하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드릴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되게 좋은 경우.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서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2017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16년도 실적이 조금 이제 영업이익은 줄었고 단기순이익은 늘었어요. 그래도 실적이 이제 뭐 괜찮았는데 2017년도에 대규모 적자를 만들어 놓고 과연 올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영업이익이 흑자 돌아서면서 잘하면 이제 올해 잘 만들면은 내년부터 좋아지겠다.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돈벌이를 못하는 회사는 주가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다행히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완전 바닥에서 새 출발하는 모습들이고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래량. 거래량만 붙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저는 보고 있냐면은 1차로는 한 7,000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까지 7,000원대까지 가려면은 일단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주가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서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사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더 붙어야 한다.
거래량이 붙으려면 유명해져야죠. 유명해지려면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실적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됐으니까 이제 이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 내용들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 이쪽에 내장재라든지 그쪽에 이제 물량들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잘 가야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같이 따라가는 기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가로요. 올해 연말까지 한 7,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미 올해 들고 계셨으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쭉 보유하셔서 7,000원대까지 가져가셔서 거기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장기간의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변동성이 생겨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대박스쿨이나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두 종목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추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문자, 전화로 주시면 제가 빠른 강의 마치고 나서 바로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2월 달 들어가지고 공시를 한번 훑어봤어요. 2월 달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행한 공시가 뭐 한 수백 개가 됩니다. 이 수백 개의 공시를 냈는데 거기서 제가 실적에 대한 공시들을 한번 모아서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제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또 놓친 것들이 좀 있는가 하고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뭘 포커스로 두고 봤냐면은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공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공시 완전 전수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설명절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올빼미 공시 기억하시죠? 명절 들어가기 전날 금요일 갑자기 밤에 뭐 거래 정지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제 종목들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종목 사가지고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일단 2월달, 3월달은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 시즌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이 실력 여하에 따라서 늘 수도 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꼭 상장 폐지는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좌가 그냥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꼭 상장 폐지는 피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피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지금 종목 보유하는 거 고집 부리지 말고 걱정되신다면 지금 일단 팔고 이 실적의 모든 것들이 끝난 4월 달에 다시 사라. 그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렇게 해서 상패 피하시면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손실이 지금 30% 있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면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99%가 되는 건데 물려있는 시간도 있고요. 근데 지금 30% 손실해서 끊고 나중에 상장 폐지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간다. 더 싸게 들어간다면 이득이죠. 혹은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또 회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도 그냥 덮어놓고 막 그냥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러면은 아까 제가 사연 읽어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묶인 자금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실적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명절 끝난 바로 다음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에 대한 거를 많이 보셨어요. 아, 이러다가 이거 관리 종목 되는구나. 그랬는데 또 며칠 테마 거래하다 보니까 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적주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 텐데 요거 준비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이 실적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어떤 실적을 낼지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추측만 하지만 이 추측이라는 것 자체도 맞아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보고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게 꽤 상당히 좀 들어맞긴 합니다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와 실제 나오는 실적과의 이 갭이 얼마냐 크냐 작냐가 이 실적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누구나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별로 투자 매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이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호재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겠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밀릴 때 사는 사람도 있겠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사야겠구나. 뒤늦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산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딱 나왔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전문가님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죠? 바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의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연애할 때도 아시겠지만 너무 착한 사람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올 거래요.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의 주가는 보나마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주가는 거래량이 없이 줄줄줄줄 내려가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오거나 더 안 좋게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가 무너지죠. 막 급락을 했다가 20%까지 빠졌다가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또 저만치 또 올라가 있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실망감에 사람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악재를 이제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이 재료와 주가는 항상 이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가 되게 좋은 거고 반영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일은 잘 없어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게 나온 종목도 사실은 버릴 게 많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의 기대치에 부합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실적 좋은 회사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실적주를 거래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실적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때 3월 달에 이제 분명히 대박스쿨 통해서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무슨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딱 열어보면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뭐 거래 정지, 뭐 횡령 배임 때문에 무슨 일 났고, 뭐 최대 주주가 갑자기 변경이 돼버렸느니, 막 반대 매매가 나갔다느니 이런 사연들이 막 공시로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가 되고 한 6개월, 1년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마지막에 상장 폐지로 넘어가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랬어요. 재작년 이맘때도 그랬고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 시기가 되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지난 12월 달, 1월 달부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이번에 설명절 전후에서 거래 정지되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종목 안 들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거래 정지 시즌이 상장 폐지 시즌이 이제 3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3월 달까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 기업들, 가끔 뭐가 찔리는 기업들은 그 디데이 날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딱 터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먼저 터트리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정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가 부족한다는 걸 악용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런 공시들은 꼭 항상 이상하게 밤에 나오고요.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 이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테마 좋아요. 제가 이슈 테마 맨날 잡아드리죠. 좋은데 그 가운데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커스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영업이익, 실적 중에서도 특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흑자 전환 기업에 주목을 해라. 원래 좋았던 기업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원래 맨날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 보통 그런 걸 우리가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잔잔한 영화보다는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막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반전이 나왔을 때 와 최고다 막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은 반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바로 흑자 전환 종목에 좀 포커스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 흑자 전환이 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공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약 대략 한 60개 정도 기업들이 이번에 흑자 전환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우리 증시 2,000개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제가 확인된 바로는 한 60개, 좀 더 넘을 거예요. 한 60여 개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도 제 생각에는 실적 흑자 전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한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동안 테마나 이런 것들 거래하시고 막 차트 거래하시다가 한계를 느끼신 분들이 다시 가치 투자, 이 기본으로 돌아온 시기가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히 시장에 상패 당하셔가지고 또 수업료 납부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안전한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재무 상태가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서는 거는 흑자였다 흑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이미 흑자였던 기업이 흑자가 될 경우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겠지만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또 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나 뭐 상장 폐지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흑자 실적이 딱 나오면서 이 종목 관리 종목 우려해서 탈피했다. 그러면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을 지금은 보셔야 될 때가 맞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의 대부분이 어느 쪽인지 이 화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죠? 2차 북미 정상회담, 남북 경협주죠? 아마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단타로만 거래를 하고 있지 막 인생을 걸어서 투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테마 자체가 거의 8부, 9부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옛날처럼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실제 되겠냐, 뭐 북한에다 돈만 퍼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막,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남북 경협하면 잘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작년이랑 인식이 많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지만은 오히려 이 재료 자체가 2월 달 말에 북미 정상회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3월 달로 예정돼 있는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한국 답방이 또 남아있죠. 요거까지가 제가 볼 때는 마무리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반등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가던 종목들이 3월 달에 무너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명 자체가 얼마 안 남은 테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고 계시는 거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된 종목들. 그죠? 정치인 관련해서 막 지지율 조사 나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지지율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재료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도 하락하겠죠. 그죠? 이 관련주 역시도 이번에 다음 주 27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그 다음 재료는 언제예요? 2020년도 제21대 총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1년 기다리셔야 돼요. 1년 동안 묶인 자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주들. 올 초부터 IT주가 진짜 좋았습니다. 너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죠. IT가 좋아요. 좋긴 한데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5G 뭐 상용화, 5G 폰 출시, 거기다가 코리아 5G 데이라고 어제 또 설명드린 것까지 하고 나면은 과연 그 다음 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진짜 큰 재료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5G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굉장히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냉정해진 시기가 곧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대 테마가 지금은 약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거래만 가능하고 지금부터는 실적주를 보셔야 된다. 저 테마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부실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달 말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2월이 또 끝나잖아요. 2월은 짧습니다. 그래서 2월이 끝나고 나면은 주요 이슈들이 거의 이제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실적이 테마주가 다음 주에 이제 과열 상태에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들이 또 시기적으로 이 테마주와 가치주와 실적주는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한번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그래서 이제는 실적주의 때가 왔다. 이제 그 순번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 혼자 생각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싹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외국인 기관은 지난달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실적주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보다도 앞서가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좋았거든요. 특히 오늘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었냐면은 이번에 엔터 관련주. 제가 설 명절 직전에 영화 극한직업 얘기를 드리면서 이 영화와 명절 사이에 1000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바빠서 아직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뭐 1200만 나오더라고요. 역대급 영화 됐죠. 그리고 나면서 영화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일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몇 개 하나 좀 볼까요? 제가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CJ CGV라는 종목인데 2월달 이제 설 명절 직전에 그때 가격이 대략 한 42,000원대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8%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45,000원 많이 올라왔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J CGV뿐만 아니라 CJ ENM 어떻게 됐죠? CJ ENM도 오늘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당시 21,000원대 가격이었지만 이번 주에 2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10% 가까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수급은 누가 사고 있죠?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덱스터 역시도 오늘 목표가 도달하면서 가볍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거 보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구간, 이제서야 사람들이 엔터주를 보고 이제서야 뭐 영화 관련주 보고 있고 이제서야 드라마 보고 있지만 제가 선취드리니까 쉽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실적주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남들보다 선취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미리 예고를 좀 드리면요.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공시 검사를 통해서 이번 달에 흑자 전환 공시가 나왔던 기업들 총 한 60여 개 종목들을 분석을 좀 했는데요. 그중에서 업종별로 이 종목은 이번에 실적에 턴 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면 좋다. 앞으로의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투자 유망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마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실적이 되게 불안해서 투자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거를 물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장기 호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그리고 또 좋은 호재가 있는데 주가의 반영이 아직 안 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테마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을 종목들로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테마 쪽에는 비중을 조금 줄일 때니까 저랑 같이 남들보다 먼저 저가에서 종목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후 종목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흑자 전환 공시가 나온 종목 중에서 이 업종별로 유망주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그러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여기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67님의 문자입니다. 아난티 29,130원에 1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한창 좀 올라갈 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난티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를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가 대박수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러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옆에 이제 핸드폰을 틀어놓고 저 보면서 공개 방송 제 준비를 하러 갔거든요. 그때 TV에서 누가 나왔었냐면은 전설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TV에 나와서 그것도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막 북한 얘기를 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날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음날 아난티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재료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주가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잘 되려면은 실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큰 재료가 나와야 되고 이 아난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단 남북 경협주 재료잖아요. 이제 짐 로저스라는 재료를 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큰 재료가 안 나오기 전에는 이제는 임팩트 인상세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이 누구나 다 아는 테마를 공략할 때는 재료가 나오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TV 방송에서 짐 로저스가 나왔을 때 이때 아닙니까? 그죠? 고가. 그리고 나서 오늘 왜 올라갔어요? 오늘 거래 실린 상승이 나온 이유가 문 대통령께서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올라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테마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추세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난티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 비중 10%면은 아직까지 적절하십니다. 적절하시고 목표는 본전. 딱 매수가를 목표로 하시고요. 매수가까지 갔을 때는 욕심 없이 정리하시고 바닥에서 좀 새로운 종목들을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난티 목표는 매수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3만 4천 원. 네. 50%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예.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네. 조절하려나 그거 궁금하고요. 네. 지금 매수가에 올라나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중공업 13만 4천 원에 50%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예. 저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인수기업이랑 피인수기업의 주가 차이가 항상 많이 나는데 예.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회사 이렇게 영입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돈이기 때문에 인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회사를 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고 인수하는 쪽에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잘 가다가 그 얘기 나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그런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주가가 14만 5천 원 고점 만들고 쭉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을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막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요거 이제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9조 원짜리 9조 원짜리 회사예요. 굉장히 예, 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시간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한 12만 원까지 요 구간에서 바닥을 이제 서서히 만들다가 또 이제 바닥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그 예.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나갈 때쯤 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생각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면은 물량이 좀 교체가 되면서 다시 한번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예상하는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한 4, 5개월 정도, 빠르면 한 2,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상반기 안에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는 장기로 보유가 가능하냐 못하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이거 가는 거 시간 문제인데 좀 물량을 좀 털고 가야 되겠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빼셔야 되겠다. 이런 걸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 예. 들고 계시다가 중간에 좀 팔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은 14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예.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더 가져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한 16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마 뭐 좋은 호재도 필요하겠지만 시간적으로 한 연말까지는 좀 두고서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는 시간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잘 대응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예. 내용들은 제가 공개 방송이나 대박스크 통해서 또 문의 받고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중공업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17님의 문자입니다. 오스템 4,800원에 30%예요. 장기로 가도 되나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오스템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팔면서 보유한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완전히 넘겨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스템을 보면서 사실 오늘 장중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 오늘 종가에 사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때 2월 11일 날에 상한가 한번 만들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이제 싸게 사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오늘 이 종목을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낙폭도 좀 있었었는데 장중에 11%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이거 생각보다 좋은 자리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물려있을까를 잘 보니까 한 5,000원대에서 많이 물리셨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4,000원대 후반 사면서 싸게 잘 샀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4,000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은 사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종가부터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었을 정도로 저는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제 취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4,800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정리 말씀드리면은 물리신 거예요. 고점에서. 아주 비싸게 아주 안 좋은 자리에서 그것도 수급 보시면은 보세요.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만 샀어요. 산 위치를 보니까 고가입니다. 그죠? 좋은 자리가 아닌데도 편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고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스템은 제가 전략을 드리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빨리 반등이 나온다면 현 구간 대비해서 2, 3% 정도 반등을 줄 수 있겠죠. 저는 단타 관점으로 봤으니까. 근데 본전까지 또 회복하려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 종목이 만약에 이번 주 안에 4,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간다고 하면 추세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4,000원대 부근에서 좀 시간을 갖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길면 2, 3주, 빠르면 일주일 정도 바닥을 만들고 4,000원대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자체도 한 4,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4,000원대에서 저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고 아예 망했어. 그 물량 받아가지고 단타 들어가는 사람은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추가 매수에도 나오겠지만 비중이 30%다? 이거는 꽤 큰 거거든요. 큰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을 드리면은 일단 4,500원 이상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로 일단은 파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고요. 내일 올라가면은 기분 좋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4,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지쳐서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4,000원대 횡보하는 구간에서 팔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다음번에 4,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조금의 손실 보시더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 들어서 일단 4,500원까지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4,5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해보시라 권유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저는 지금 메디톡스를 네. 61만 원에 60%를 샀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9월에, 작년 9월 중순, 9월 며칠 날 샀나? 네, 꽤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네, 아니 그때 그 막 방송 보고 좋다 해가지고 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때 같이 샀어요. 네. 60% 40% 샀는데 참 후회가 많이 되네요. 이렇게 사놓고 그 가격이 안 와요. 네, 좋다고 해고 샀는데 네. 그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후회해 본 적은 참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좀 잘못한 게 아니냐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메디톡스 61만 원에 60% 후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후회를 할 만한 종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메디톡스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이게 되게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아니라 이 시가총액 제가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원짜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는 누가 막 뉴스 같은 것들이 좋은 게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막 중소형주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에 막 20, 30%씩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를 만드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주가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2017년도도 굉장히 좋았고 약간 이렇게 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과열이 됐던 부분이었고 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거품이 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 컸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톡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거의 8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60만 원, 61만 원 샀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그래도 저 정도 가격은 굉장히 양호한 가격에 속합니다. 굉장히 양호하신 거고요. 이 종목이 이제 3조 원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에 들어가실 때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올해 1월 달에 60만 원 만들고 슬슬 밀려서 지금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더 밀릴 수도 있죠.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하락이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상승 파동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60만 원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올라갈 때도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좀 밀렸다가 여러 번 두드리다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시간이잖아요.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회사의 근본적인 부분들. 과연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다행히도 실적이 무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매출액 다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어차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장기 투자를 염두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매수가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60만 원 돌파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제가 볼 때 길어도 3, 4개월 짧으면 1, 2개월 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중간에 팔고 싶으셔도
손해보지 말고 저는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을 갖고 보시면 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네. 좋은 소식은 없지만 보유하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이나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본전만 오면 저녁 좀 맛있게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실 거 많이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보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상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749님의 문자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팬입니다. 대원강업 5,000원에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자,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을 5,000원에 사셨다는 얘기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 약간 이렇게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급등할 때 올라갈 때 못 팔고 가져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5,000원까지 눌렸을 때 사신 분.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 놓쳐서 아쉬운 거고 후자 미리 때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그 종목들 전략을 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요즘에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너무 소문 많이 날까봐. 그게 뭐냐면은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바로 이 눌리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참고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 이게 뭐 수소차 쪽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쪽으로 엮여 있는데 여기 1월 달에 보시면은 재밌는 움직임들이 한번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무려 8%가 급락을 했습니다. 위아래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거래량 보세요. 이 9%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에 있는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얼마 안 나왔죠? 이런 급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오히려 더 사든지 추가 매수하든지 받아야 되는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쭉 가면서 5,800원까지 시세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계좌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주식을 팔았을 겁니다. 망했구나, 잘못 샀구나. 근데 오히려 그 자리를 노린 사람들은 수익은 냈죠. 똑같아요, 지금도 바닥의 거래량만 보세요. 이 빨간색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 사거래를 지났는데 3일 동안 물론 많이 빠졌어요. 하루에 2% 빠지고 3% 빠지고 오늘 2% 빠졌는데 빠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저점만 잡히면은 금방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 대비해서 손절가 아래로 5% 잡으시고요. 목표가 위로 5% 잡으셔가지고 5% 갭으로 5% 손절가 잡고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반등 시점에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돼서 일단은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은 봤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가 무너져도 실적이 좋고 상장 폐지 우려가 없으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 상장 폐지 시즌을 무사히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11시 반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적풍이 준비한 종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상장 폐지 시즌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